세계 군사력 순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세계 5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6위죠. 해상자위대가 세계의 가장 상위급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GDP 2%로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 증강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센카쿠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실제로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센카쿠를 중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을 추구한다. 이거는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일본 스스로 절대 막을 수 없다. 자위대의 전력이 현재 어느 정도 세계 군사력 순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통상 전력, 핵 전력을 제외하고 세계 5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6위죠. 해상자위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4척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까지 경항모급으로 F-35B를 도입을 하고 그거를 탑재기로 하는 경항모급으로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전력이 세계의 몇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상자위대가 세계의 가장 상위급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상자위대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하고 조금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돼서 국민들의 어떤 반전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제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홋카이도를 주 정면으로 해서 침공하는 것을 대비해 왔기 때문에 전차가 제일 주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 전차라고 이야기하죠. 2010년도에 전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전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적이 침공에 상륙해 들어오기 전에 해상에서 이를 저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상에서 발사를 해서 해상에서 적을 경멸하는 미사일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력 구조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병력 구조로 본다면은 저희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거든요. 그래서 장교와 부사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력은 소수화해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되어 있지만 장비면 첨단 장비 세계 5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평가는 장비라든지 병력도 있지만 실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방위비가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현재 GDP의 약 1% 수준의 방위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참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5년 이내에 GDP 방위비 비율을 1%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공약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이거를 반격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전에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이 도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GDP 2%로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 증강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호안보조약 제5조에 의해서 시정권에 대한 개입을 유사시에는 개입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해양력을 키우고 순식간에 센카쿠 열도를 점령을 하고 외부에 개입이 있다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내용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이전에는 우리는 전수방위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던 그 해석을 바꿔서 미국이 어떤 위협에 대처하면 우리도 똑같이 미국을 돕고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상호주의 평등한 대등한 입장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겠다. 최근에 나타나는 미일 공동훈련 내용들을 보면 훈련도 센카쿠 옆에 주변 동중국해에서 하고 센카쿠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중국에 의해 보라는 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위하는 거죠. 센카쿠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실제로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센카쿠를 중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센카쿠에 대한 단순한 일중 양국에 의한 어떤 영토 문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내 지역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은 반드시 일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센카쿠 그 자체에 대한 영토 분쟁 이 자체는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래서 독도에 뭐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선점에 대한 기정사실화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정책이나 전략으로 나가잖아요. 일본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거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빌미를 주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그런 대화와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그래서 센카쿠에 대한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14년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석을 변경하고 15년도에 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16년도에 안보법제를 통해서 센카쿠를 중심으로 한 평상시부터 미국과의 군사적 그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을 추구한다. 이거는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일본이 실제로 미일 일치화를 이루고 있는데, 미일 일치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일본 스스로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미국과 함께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 방어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의존성을 훨씬 더 심화시켜 나간다. SM3 블록 2A라는 게 세계 최고의 그 요격 미사일인데, 그 기술의 반 이상은 일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호 의존성을 심화를 시켜서 미국을 최대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군사력, 또 동맹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확대를 해나간다. 특별히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센카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증강 자체를 중국과 러시아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증강시킨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미국과 함께 현재의 어떤 국제 어떤 패권 질서에 일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좀 방향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일본이 가장 주력해온 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방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왔습니다만, 북한과 중국의 그러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가 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변화 중에 하나가,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장비라든지 부대 편성이 눈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창설된 수륙 기동단, 저희로 따지면 해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수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형 기동 부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시하는 일본의 국익이라든가 미일 동맹 차원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 이런 측면에서 일본 자위대의 능력이 글로벌 차원의 역할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